More safer, better life. Now I'm here.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맘의 재해도 예방해드리는 LFE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10년차 현업안전 안건설 펀트 이상은 소장에 쉽고 재미있는 산업안전 분야의 노하우 준비되었으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죠. 오늘은 13조부터 또 17조까지 우리 같이 공부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13조 봅니다. 안전 난간의 구조 및 설치 조건에 대해서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업주는 근로자의 추락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안전 난간을 설치한다. 자, 안전 난간 여러분들 체크하시고요. 안전 난간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맞는 구조로 해야 된다. 자, 여러분들 산업안전기사나 여러분들 지도사, 기술사 시험 보셨을 때 달달 외우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그 내용입니다. 자,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 판 및 난간 기둥. 자, 여러분들 구성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상부 난간대,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 판 및 난간 기둥 총 4가지입니다. 다만 중간 난간대, 발끝마기 판 및 난간 기둥 참 말이 어려워요. 이와 같은 비슷한 구조와 성능을 가진 것으로 대체할 수 있다. 대체가 가능하다라고 말을 합니다. 자, 상부 난간대 봅니다. 2번을 보시면은 상부 난간대는 바닥면, 발판 또는 경사로의 표면으로부터 얼마입니까? 여러분들 얼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90cm 이상 그리고 상부 난간대를 120cm 이하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는 상부 난간대와 바닥면 등의 중간에 설치하며 120cm 기준으로 해서 그 이상 지점에 설치하는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를 몇 단입니까? 2단으로 균등하게 설치를 하시고 난간의 상하 간격은 60cm 이하가 되도록 한다. 다만 난간 기둥 간의 간격이 25cm 이하인 경우에는 중간 난간대 설치를 생략할 수 있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3호 봅니다. 발끝마기 판의 기준이 나옵니다. 자, 발끝마기 판은 바닥면 등으로부터 10cm입니다. 10cm 이상의 높이를 유지한다. 다만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이 없거나 그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망입니다. 망을 설치하는 등 필요한 예방 조치를 한 경우는 제외다. 그래서 산안법을 여러분들 보시거나 기준에 관한 규칙 보시면은 FM대로 적용해야 될 그 법의 내용이 있습니다. 조항이라고 하죠. 뒤에 보면은 다만 이런 예외 조항이 있다. 우리를 참 안심시키기도 하면서도 조금 더 뭔가 헷갈리게 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4호 봅니다. 난간 기둥입니다. 난간 기둥은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를 견고하게 떠받칠 수 있도록 적정한 간격을 유지할 것. 5번입니다. 상부 난간대와 중간 난간대는 난간 길이 전체에 걸쳐서 바닥면 등과 평행을 유지할 것입니다. 6호입니다. 난간대는 지름 2.7cm 이상의 금속재 파이프 끊고 그 이상의 강도가 있는 재료. 자, 2.7cm가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되겠네요. 7호입니다. 안전 난간은 구조적으로 가장 취약한 지점에 가장 취약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100kg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100kg에 0.1톤 이상의 하중을 견딜 수 있는 튼튼한 구조일 것. 자, 밑에 그림 한번 같이 보면 도움이 될 겁니다. 자, 90cm 이상 기준이 있고 금속재 파이프는 지름 2.7cm 이상 여러분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게는 100kg입니다. 100kg의 하중에 견딜 수 있어야 된다. 제가 거의 100kg 가까이 나갔었는데 제 몸무게 정도는 견딜 수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14조입니다. 자, 14조는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 건설 쪽에 많이 포션을 두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1항입니다. 사업주는 작업장의 바닥, 도로 및 통로 등에서 낙하물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어떻게 보호망을 설치하는 등입니다. 기타 다른 방법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 그 내용입니다. 왜냐? 이 법이 제정될 당시에는 이 보호망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더 좋은 차선책이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보호망만 고집하지 말고 그 이상의 방법을 취사 선택을 하시라. 안전하게 관리하시라. 그런 측면입니다. 2항입니다. 사업주는 작업으로 인해서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비례입니다. 비례,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또는 방호 선반 설치,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보호구 착용 등의 위험 방지를 위해서 필요한 조치를
준수하여야 된다. 자, 그래서 낙하물 방지망, 수직 보호망, 방호 선반 그리고 출입 금지 구역의 설정, 존을 설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보호구 착용 등 적극적인 방호 대책과 소극적인 방호 대책 모두 다 설치를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근로자의 방호 조치뿐만 아니라 장치 그리고 설비 등의 낙하물 방지에 대한 방호 조치도 해야 된다.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3항입니다. 이 항에 따라서 낙하물 방지망 또는 방호 선반입니다. 설치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자, 밑에 한번 보십시다. 자, 이 그림은 여러분들 어디서 볼 수 있냐면 주로 우리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이 방호망, 낙하물 방지망, 방호 선반 등을 설치해 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사진 하나 띄워드립니다. 자, 기준이 있습니다. 자, 그냥 우리가 눈에 보기 좋게 설치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셔야 된다. 자, 높이 10m 이내마다 설치를 하시고요. 바깥으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 2m 이상으로 내밉니다. 자, 왜냐? 그 이상으로 내밀거나 그 이하로 내밀 경우에는 이 지지대가 그 힘을 견딜 수 없는 경우도 있고 이 목적 자체가 상부에서 떨어지는 비례하는 낙하하는 사람이나 그리고 물체들을 커버할 수 있는 방어할 수 있는 그 기능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이 기준이 반드시 중요하다. 내민 길이가 중요하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입니다. 2m 이상으로 한다. 자, 그리고 2호 보시면은 수평면과의 각도는 20도 이상 30도 이하를 유지할 것. 자, 밑에 그림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그림 보시고 이해 못하시면 아니되옵니다. 여러분들 즐겁게 공부하시고 여러분들의 한 단계 스킬업을 하시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15조 넘어갑니다. 투하 설비. 자, 투하 설비 있습니다. 사실 건설 현장에서 많이 보는 겁니다. 실제로 제조업, 우리 일반적인 사업장에서는 이런 투하 설비가 그렇게 많지는 않죠. 리프트나 승강기 통해서 짐들을 우리가 이동하는 경우는 있지만은 이렇게 투하 설비다. 이런 부분들 건설 현장에서 주로 많이 사용한다. 체크하십니다. 자, 포인트는 사업주는 높이가 3m 이상입니다. 투하 설비 투삼입니다. 3m 이상인 장소로부터 물체를 투하 던지는 거죠. 밑에는 안전하게 이동하는데 투하다. 투하 던지는 경우에는 적당한 투하 설비를 설치하거나 감시를 배치한다. 자, 두 가지 옵션입니다. 투하 설비를 하든지 법에 맞게 기준에 맞게 하든지 아니면은 감시를 배치하라. 이거 택일입니다. 5할입니다. 등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은 투하 설비 설치하거나 아니면은 밑에 감시인, 관리 감독자나 안전 관리자가 되겠네요.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16점입니다. 위험물의 보관. 사업주는 별표 1에 규정된 위험물질을 작업장 외의 별도의 장소에 보관하여야 하며 작업장 내부에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최소한의 양만 두어야 됩니다. 피해 최소화 대책 여러분들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 보유량을 줄여야 화학물질로 인한 누출, 화재, 폭발, 중대 산업사고를 합니다. 그거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본질적인 대책은 화학물질을 안 쓰는 게 가장 좋겠죠.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사용하는 그 양을 줄이는 겁니다. 그래서 위험의 크기 그리고 이 확산을 제한하는 영향 범위를 제한하는 그런 조치가 가장 중요하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작업에 필요한 양만 두어야 되는 게 관리적인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 관리 포인트 여러분 뭐가 있겠습니까? 당연히 별도의 장소에서 필요한 양, 이 필요한 양은 최소한의 양입니다. 하루 쓸 것 그리고 그 공정 한 배치당 쓸 것만 배치하고 나머지는 지정된 장소에 안전하게 보관하라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관계자 외 출입 금지 그리고 담당자 이름하고 비상시 연락 방법 그리고 MSDS를 배치하는 것은 기본입니다. 자, 17조입니다. 비상구의 설치. 자, 비상구입니다. 자, 사업주는 별표 1. 자, 별표 1 두 번 나왔습니다. 16조 위험물질. 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질이라고 하고 위험물안전관리법상에는 위험물로 해서 제1류 위험물부터 제6류까지 구분을 합니다. 위험물질이냐 위험물이냐 여러분들 각 법에 따라서 다르게 표현한다.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별표 1 좀 이따 보여드릴 텐데 여기에서 규정된 위험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자 위험물질입니다. 산업법상 위험물질 체크하시고요. 그 작업장이 있는 건축물의 제11호에 따른 출입구 외에 안전한 장소로 대피할 수 있는 비상구 1개 이상을 다음 각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자, 기본적으로 비상구는 여러분들이 있어야 됩니다. 있어야 되는데 다만 별표 1 위험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공장은 더 위험하기 때문에 기존에 있는 출입구 1개 플러스로 1개 더
기준에 맞게 설치하라는 얘기입니다. 별표 1에 따른 위험 물질을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사업장에 해당합니다. 좀 이따가 그 물질을 대표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작업장 바닥면 내 가로 및 세로가 각 3m 미만인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하다. 자, 그 면적이 작은 경우에는 예외 사항을 둔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밑에 사항을 같이 한번 살펴봅니다. 1호 봅니다. 출입구와 같은 방향에 있지 아니하고 출입구로부터 3m 이상 떨어져 있을 것. 2호 봅니다. 작업장의 각 부분으로부터 하나의 비상구 또는 출입구까지의 수편 거리가 50m 이하가 되도록 할 것. 다만 작업장에 있는 건축물 시행령 제34조 제1항에 따라 피난층 직접 지상으로 통하는 출입구가 있는 층과 건축법 시행령 제34조 3항 및 제4항에 따른 피난 안전구역을 포함한다. 또는 지상으로 통하는 직통 계단, 경사로를 포함해서 직통 계단을 설치한 경우에는 그 부분에 한정하여 본문에 따른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자, 이 기준은 사실상 요즘에는 큰 의미가 없습니다. 자, 화관법이나 산안법이나 위험물 안전관리법상에서 여러분들이 사업장에서 인허가를 받는다 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 화관법상의 이 출입구, 비상구, 그리고 산안법상의 이 비상구 내용, 그 외에 이 소방법의 비상구를 타이트하게 보기 때문에 이미 한두 개 이상 사업장에 설치된 경우가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도 여러분들이 혹시 모르니까 한번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3호입니다. 비상구의 너비는 0.75m 이상으로 하고 높이는 1.5m 이상으로 한다. 그리고 4호입니다. 비상구의 문은 피난 방향으로 당연히 열리도록 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열 수 있는 구조로 합니다. 비상구는 일단은 여러분들 비상 상황,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대피할 수 있는 문입니다. 평상시에는 잘 안 씁니다. 거의 쓸 일이 없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앞에다가 물건을 적재해 놓거나 문이 안 열리도록 시건 장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있습니까? 우리 사고 사례를 한번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한 2, 3년 전에 노래방에서 화재로 인한 사고가 발생했는데 이 비상구로 뛰어가는 사람들이 비상구 문이 다 닫혀가지고 혹은 그 앞에 무거운 물건들을 적재해 놓음으로 인해서 제때 대피하지 못하고 사망 사고로 이뤄진 경우를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비상구가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비상구는 피난을 위해서 대피할 수 있는 최후의 보루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2항입니다.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비상구 문에 설치하는 경우 항상 사용할 수 있는 상태로 유지해야 된다. 임의로 잠그거나 비상시 사용할 수 없는 상태로 만들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이 포인트를 잡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보시면은 우리 위험 물질에 대해서 종류가 나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찾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합시다. 자, 산업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을 여러분들 인터넷에 포털 사이트에 치셔도 되고요. 법제처 치셔가지고 여러분들 검색하시면 됩니다. 자, 산업안전 기준에 관한 규칙으로 들어왔습니다. 여기서 왼쪽에 보시죠. 제 손 보이시죠? 별표 누르시고 여러분들 별표 1을 누르시면 됩니다. 자, 별표 1 누르면은 별표가 여러 가지가 있죠. 거기 중에서 위험물질의 종류를 누르십니다. 자, 누르시면 이렇게 산업안전보건 기준하는 규칙 별표 1 해서 산안법상에 우리 규정되어 있는 위험물질의 종류가 나와요. 그래서 폭발성 물질 및 유기과산화물, 폭유, 그리고 물반응성 물질 및 인화성 고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산액산고, 산화성 액체 및 산화성 고체, 그 다음 인화성 액체, 인화성 가스, 부식성 물질, 급성 독성 물질까지 크게는 7가지 대분류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질을 사용하는 사업장에서는 2가지 배웠던 것들을 적용을 하셔야 됩니다. 자, 보관, 위험물의 보관 제16조죠. 이 물질들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양만 두고 여러분들이 지정된 장소에 보관해야 된다. 기억하시고요. 17조의 여러분들 체크 포인트는 비상구를 설치하는데 오늘 공부했던 이 위험 물질의 종류, 이 7가지 정의되고 있는 위험 물질을 우리 사업장에서 사용한다, 취급한다, 저장한다. 그럴 경우에는 여러분들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존에 우리 건축법에 의해서 비상구가 1개 설치되어 있을 텐데 추가적으로 비상구를 기준에 맞게 설치를 하셔야 된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공정안전보고서나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심사를 받다 보면은 이 해당 물질을 있는 사업장이 대부분일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보안이 가끔씩 나옵니다. 비상구 도면을 제출하라든지 그 거리를
측정해가지고 스케일로 표현하라든지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보고 계신 사진은 그 낙하물 방지망입니다. 낙하물 방지망이고 오늘 공부했던 거 한번 되짚어 보면은 제 14조입니다. 14조 낙하물에 의한 위험의 방지입니다. 주로 아파트 건설 현장에서 자주 보이죠. 그래서 이 기준을 여러분들이 이제 안전관리자니까 체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높이는 10m 이내마다 설치를 하는 거고요. 그리고 내민 길이는 벽면으로부터 2m 이상이다. 체크하시고요. 자, 각도는 얼마입니까? 20에서 30도 이하를 유지한다. 거기까지 체크하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 좋은 일들만 가득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산업재해뿐만 아니라 마음의 재해도 예방해드리는 LFE 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